너는 명전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냐? 이게 머리야 뭉당하게. 야, 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나를 식모 취급한 남편에게 보낸 30년 인생 청구서. 야! 이 집 구석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내 돈으로 먹고 산 거 아니야?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유령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야, 저기요로 불리던 식모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남편에게 30년치 월급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이 아파트 10채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제 30년 세월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저를 평생 식모처럼 부려먹은 남편과 엄마를 돈줄로만 아는 자식들에게 말이죠. 30년 전업주부의 소름 돋는 반전 복수극. 그 시작은 이번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야, 박수님. 너는 명절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냐? 이게 뭐야, 눅눅하게. 야, 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야라고 불린 게 벌써 30년입니다. 제 이름 순이미는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졌죠. 남편은 제가 부친 전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하는 거실 바닥에 제 자존심도 함께 떨어졌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순임 씨는 그저 참는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녀의 과거로 들어가 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30년 전입니다. 남편 종철 씨는 젊은 시절부터 대책 없는 한량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예사였고 주식으로 집안 살림을 거덜냈죠. 그때마다 제가 간 곳은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손질할 때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대중교통도 타지 못하고 1시간씩 걸어 퇴근하던 밤. 저는 남편이 술 마시고 잠든 틈을 타 작은 공책을 펴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생선을 팔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저기 어디 땅이 뚫린다더라. 남들은 흘려듣는 소리를 저는 가계부 뒷장에 적었습니다. 남편 몰래 친정 오빠의 이름을 빌려 처음으로 샀던 그 초라한 땅 한 평.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씨앗이었습니다. 순임 씨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순임 씨가 어떻게 지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얼음물이 가득한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 생선을 손질하는 순임의 붉게 터진 손. 남편은 제가 시장에서 편하게 노닥거리는 줄 알았겠지만 제 하루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선 대가리 하나를 더 치우면 10원을 더 주던 시절이었죠. 1992년 11월 5일. 생선 손질 420마리. 수입 4,200원. 순임이 떨리는 손으로 10원짜리 동전들을 모아 신문지에 싸고 고무줄로 칭칭 감아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고는 버스비 200원이 아까워 시장에서 집까지 40분을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났지만 주머니 속 4,000원이 묵직해 웃음이 났습니다. 순임 씨는 자기 몸을 갉아먹으며 미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어떻게 빌딩이 됐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장통 복덕방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는 순임.
남들이 버린 신문 속 부동산 광고를 오려내며 저는 공부는 못했어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나누는 어디가 뚫린다더라, 어디에 역이 생긴다더라 하는 소리를 가계부 뒷장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부동산 복덕방 14군데 방문, 명함 20장 수집. 사람들은 나를 미친 할망구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비웃음을 종잣돈 삼아 기어이 길목 좋은 땅 한 평을 내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에겐 부동산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자 자식들을 지킬 마지막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술값으로 하룻밤에 10만 원을 쓸 때 저는 1,000원짜리 콩나물 값을 깎았습니다. 자식들이 메이커 운동화 신고 싶다고 조를 때 제 운동화 밑창은 구멍이 나 물이 샜죠. 며느리가 버린 옷을 주워 입고 유통기한이 다 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확인하면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왜 자신을 위해서는 10원도 쓰지 않으면서 땅에는 그토록 큰 돈을 묻어두었을까요? 자, 이제 수님 씨의 비밀 설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가계부 30권. 이 안에는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거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죠. 이제 정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이들에게 보낼 가장 확실한 청구서 말입니다. 설날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아들과 사위가 술잔을 기울이며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구석에서 남은 잔반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셔야죠. 아버지 사업만 잘 풀리면 이 낡은 아파트 팔고 강남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감도장 좀 빌려주세요. 영수야, 이건 이 엄마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지킨 집이다. 담보라니 절대 안 된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 당당했죠. 수님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다! 아빠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일이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요즘 세상에 전세 사기다 뭐다 무서운데 아버님이 큰 사업 하신다잖아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집 붙들고 있다고! 내가 대단해지는 줄 알아? 너는 그냥 우리 집 식모야! 주인이 도장 찍으라면 찍는 거지! 말이 많아!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떨어뜨려 물잔이 깨졌지만 자식 중 누구도 파편을 치워주지 않고 수님을 한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수님이 거실 바닥의 물기를 행주로 닦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등 뒤에선 엄마 진짜 고집불통이야라고 투덜대는 자식들 뿐입니다. 수님 씨는 바닥을 닦으며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30년의 세월을 참아왔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남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30건의 가계부 상자를 꺼내어 끈으로 묶인 상자를 풀 때 손톱이 뒤집히는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30건의 가계부, 그 마지막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거기엔 오늘 자식들이 뱉은 독설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혔죠. 이제 수님 씨의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지워졌습니다. 수님 씨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지금 그녀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진 수님은 거실 중앙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제 먹다 남은 술병과 음식 쓰레기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허리를 굽히고 치웠겠지만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남편 종철이 거실로 나오다 수님의 눈빛에 멈칫하자 수님이 무릎 위에 30건의 가계부가 든 상자를 올리고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자식들이 거실로 나오자 수님이 가계부 한 권을 펼쳐 읽어내려갔어요. 영수야, 너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엄마 안 오길 바랐지? 시장 생선 비린내 난다고. 여기 적혀 있다. 1994년 10월 5일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학교 담벼락 뒤에서 울며 지켜봄. 그날 번 돈 5,000원으로 아들 치킨 사줌. 엄마,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종철 씨, 당신은 작년에 도박하다 날린 돈 5천만 원.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했어? 2024년 6월 내 건물 임대료 받은 거로 남편 빚 청산함. 뭐? 건물? 내가 무슨 건물이 있어?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수님 씨는 자신이 겪은 지독한 외로움을 숫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상자 밑바닥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지자 등기부 등본과 메디컬 빌딩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와 아들이 달려들어 서류를 확인했죠. 강남 사거리, 누구나 알 법한 그 번듯한 5층 건물의 주인이 바로 박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몇 번이나 뒤집어 보고 아들은 입이 떡 벌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이 아파트, 어제 매각 계약 마쳤어. 그리고 내 건물, 거긴 너희 같은 인간들이 발붙일 곳 없어. 상가 하나 내달라고? 너희는 내 인생을 갉아먹은 종벌레일 뿐이야. 불과 10분 전까지 엄마를 무시하던 아들과 사위가 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어제는 술 기운의 실수를. 제가 어머니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죠? 엄마, 내 자식들, 엄마 손주들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돈이 엄마고 건물이 엄마지? 아니,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오늘부터 박수님으로 살 거니까. 돈 앞에 무릎 꿇는 비겁한 자식들의 모습. 이것이 수님 씨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미리 준비한 변호사의 명함을 탁자에 올리며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모든 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 집은 일주일 안에 비워라.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수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 종철 씨가 문을 두드리며 빌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수님 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에게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짐 가방 하나만 들고 낡은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수님은 30년 세월이 담긴 집이었지만 문을 닫고 나오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과 남편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수님이 아파트 입구에 잠시 멈춰서서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심호흡을 하자 드디어 자유를 찾은 듯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련되고 조용한 수님의 펜트하우스에서 수님이 거친 손에 정성스럽게 핸드크림을 바르고 예쁜 찻잔에 차를 내리는 모습에서 평생을 시장통 비린내와 기름 냄새에 절어 살던 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고 나를 위해 물을 끓이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는 이 사소한 일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님이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정리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2025년 설날 다음 날, 나를 위해 쓴 돈 5,000원 장미꽃 한 송이.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수님에게 선물했다. 참 잘했다. 누군가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나라는 이름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계부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계부의 마지막 장은 어떤 이야기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이제야 믿어보려 합니다. 올 설에는 전 냄새 대신 여러분의 꿈 냄새가 가득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